네, 자 이제 저희가 남은 거는 업데이트 기능이 남았고요. 업데이트 기능이 남았고 여기서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기로 어디까지를 만들었냐면 연락처 정보 수정 화면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수정할 인덱스가 무엇이고 그래서 인덱스를 입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정할 이름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름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수정할 전화번호가 뭐냐 알려준 다음에 전화번호 입력받고 수정할 이메일이 뭐냐 한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을 받았어요. 제가 항상 제가 지난주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변수를 선언하실 때 사실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서드를 보세요. 메서드를 보면 그 앞에 타입이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사용하고자 하는 메서드가 딱 있으면 그 앞에 선언되어 있는 게 뭐다? 얘가 리턴 타입이에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가 자기 기능을 끝낸 다음에 되돌려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되돌려주는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과 동일한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를 int라고 선언하면 에러나요? 왜? 왼쪽은 메시지 내용을 볼까요? 왼쪽에서 메서드가 리턴하는 거는 스트링인데 그거를 어디다 저장하려고 한다? int에다 저장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이거를 컨택트에다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겠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은 똑같아요. 메시지의 내용은. 왼쪽에서 next line이 리턴하는 거는 스트링인데 그거를 지금 저장하고 있는 변수는 무슨 타입이다? 컨텍스트 타입이다. 근데 얘네들은 서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컨버트, 변환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사용을 하실 때 얘의 리턴 타입을 보고요. 그 리턴 타입과 동일한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next line은 스트링으로 선언하고 parse int는 int로 선언하는 이유가 그 메서드가 그 타입을 리턴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의 메서드들을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메서드가 select를 리턴하는 메서드였죠. 죄송합니다. contact라고 하는 클래스의 배열을 리턴하는 메서드였죠. 그러면 이 메서드를 호출한 곳에서 이 메서드의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변수 타입을 뭐라고 선언하면 될까요? contact라고 하는 클래스의 배열로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select라고 하는 또 다른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 리턴하는 게 contact 하나를 리턴하는 거예요. 배열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메서드를 호출한 곳에서는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셔야 되는 거냐면 contact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리턴 타입이 int예요. 그럼 얘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int로 변수를 선언하시는 거고요. 업데이트,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업데이트 메서드는 int를 리턴하는 거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의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는 무슨 타입으로 선언해야 된다? int 타입으로 선언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메인 볼까요? 메인. 자, 제일 밑에서부터 볼게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추즈 메뉴는 얘는 우리가 메인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거고요.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DAO 인플이 가지고 있는 selec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얘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문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 select라고 하는 메서드는 컨택트들의 배열을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컨택트들의 배열을 리턴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선언했어요?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무슨 타입으로? 컨택트의 배열 타입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메서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위쪽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는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한 곳이네요.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한 곳인데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는 무엇을 리턴한다? int를 리턴한다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nsert가 리턴해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타입을 뭘로 해야 된다? 리턴 타입과 동일하게 선언해야 된다. 정수를 리턴해주니까 정수에다가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뭐 많이 하시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실수 많이 하죠. 이런 거. 이거는 뭐예요? 변수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이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를 선언을 안 한 거예요. 인트냐, 이게 인트냐, 혹은 스트링이냐, 뭐 아니면 컨택트냐, 이런 식으로 그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죠. 자바에서는 항상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그 변수에 어떤 타입의 값이 저장이 돼야 되는지 먼저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select는요. 여기 select는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안 읽어보지 않으셔도요. 일단 메서드가 select다.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뭐다? 컨택트다. 이것만 보셔도 메서드가 리턴하는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변수의 타입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컨택트. 이렇게. 요 타입, 리턴 타입하고 동일한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뭐 위쪽에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할 그런 부분이죠. 여기가 업데이트 부분.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메인 시작하는 부분에서 저는 변수 딱 2개만 선언하고 메인 메서드 딱 만들었어요. 변수 2개 선언한 게 스캐너 타입 변수, 그 다음에 컨택트 DAO 타입의 변수. 요거 2개만 딱 멤버 변수로 선언해 놓고요. 그리고 바로 메인 메서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선언한 목적은 프라이빗은 나만 쓰겠다. 스태틱은 메인이 스태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가 무슨 타입이다?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다. 그리고 이거는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생성자 호출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저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컨택트 DAO. 이거는 다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DAO인데 DAO 인풀이라고 쓴 거는. 그리고 get instance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서 여기다 저장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얘를 호출할 수 있으려면 다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얘는 뭘로 돼 있어야 될까요?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호출을 하죠.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호출한다는 얘기는 얘는 스태틱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스태틱으로.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네, 자 다시 이제 우리 업데이트 하나 남았어요. 업데이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업데이트 컨택트 인포. 수정하기 위한 정보들은 다 입력을 받았고요. 입력을 받았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내용은 DAO가 가지고 있는 upd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인덱스도 입력을 해야 되고 컨택트도 입력을 해서 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인덱스는 자, 이번에는 두 가지를 다 볼게요. 메서드의 매개 변수,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볼게요. 메서드의 파라미터가 앞에는 int, 뒤쪽에는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 이 두 가지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넘겨줘라. 파라미터는 정수이거나 정수와 컨택트 타입 객체를 넘겨라 라고 문서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타입에 맞게끔 값들을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인덱스. 위에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인덱스 변수는 int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됐어요. 여기는 됐고, 자, 컨택트라고 하는 변수가 없어요. 컨택트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문자열 이름과 문자열 전화번호와 문자열 이메일을 가지고서 컨택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타입은 대문자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 변수 이름 만들어 주시고 생성자 호출하면 되는 거죠. 입력받은 이름 전달해 주고요. 입력받은 전화번호 전달해 주고요. 입력받은 이메일 전달하면 연락처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연락처라고 만들어진 변수를 여기다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호출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호출은 되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 int와 컨택트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건 된 거죠. 자, 그 결과값. 이 메서드의 호출 결과를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서드의 호출 결과를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를 무슨 타입이라고 선언을 해야 될까요? 업데이트 메서드를 보는 거죠. 업데이트 메서드는 무엇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수, int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도 int라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메서드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자꾸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앞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 어떤 메서드를 만드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사용 결과 그 결과를 저장하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실제로 메서드를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호출된 결과를 저장해서 이용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잘 하려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어떤 타입의 값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메서드가 기능이 끝나고 나면 어떤 타입의 값을 리턴하는지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만 확인이 되면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이고 리턴 타입이 무슨 타입이냐
이것만 확인이 되면 메서드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적어도 사용하는 방법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결과 출력은요. 결과 출력은 문서만 보면서 결과 출력을 하면 돼요. 1이면 성공, 0이면 실패. 그럼 if문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결과가 1이면 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락처, 정보, 수정, 성공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연락처, 정보, 수정, 실패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메인에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아마 메인은 더 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남은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여기가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완성시켜주는 것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implementation. 구현하는 부분으로 가보시면 돼요. 구현하는 부분은 여기. 자, 그럼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인덱스와 컨택트를 넘길 거예요. 아까 어디냐면 여기죠.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정수로 변환되어진 인덱스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하나로 묶어서 컨택트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숫자, 인트가 들어오고 인덱스가 들어오고 여기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컨택트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이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요. 일단 메서드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리턴 값을 result. 이거 무슨 얘기냐면 메서드가 리턴해야 될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인트로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값 0을 저장을 한 거죠. 기본값 0을 리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업데이트 실패했기 때문에 0을 리턴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코드랑 똑같은 코드가 되는 거죠. 여기를 0으로 쓰는 거나 여기를 result라고 쓰는 거나 이건 같은 코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result가 1로 바뀌느냐? 성공했을 때. 수정 성공했을 때. 근데 실제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정확한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인덱스가 어떤 범위 안에 있어야 되냐면 인덱스는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는요. 카운트보다 작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는 배열의 인덱스란 말이에요. 배열의 인덱스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음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맥스랭스랑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카운트, 즉 배열에 저장되어져 있는 원소의 개수랑 비교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수정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기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그런데 여기는 널이에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연락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여기는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어요. 여기도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어요. 자, 이때 카운트는 이때 카운트 변수는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2. 그죠?
수정하겠다라고 전달해 준 인덱스가 0이나 1이면 여기 있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수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2라고 인덱스를 넘겼어요. 혹은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음수 인덱스를 넘겼어요. 이런 값들이 들어왔어요. 우선 2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면 여기를 수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수정하면 돼요. 수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 연락처가 없는데 어떻게 수정을 할 거예요? 안 되죠. 널에서 메서드 호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운트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왜 안 되냐면 배열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없으니까. 마찬가지 로직으로 뭐 100번이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만 있어요. 범위 안에.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 줄로 하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는 요거예요. 변수 이름을 다르게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컨택트 리스트라고 변수 이름을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컨택트 리스트라고 해주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리스트라고 하신 분들은 아래쪽에서도 리스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배열 어레이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었으면 어레이라고 쓰시면 돼요. 저는 컨텍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컨텍츠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수정할 거는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거고요. 뭐라고 수정하면 돼요?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내셔도 돼요. 이렇게 한 줄로 끝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컨텍츠에 이렇게 안 하실 거면 인덱스에 set 이름, 컨택트에 get name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배열의 인덱스 몇 번에 있는 원소에 그게 컨택트 타입이잖아요. set name 이름을 바꿔줄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아직 그대로고 이름만 바꿔줄게요 예요. 아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여기 인덱스 0번, 인덱스 2번 0번, 1번, 2번 만약에 인덱스 0번이라고 할게요. 여기 인덱스 0번 여기에서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이름 바꿔주세요. 이름을 뭘로 바꾸겠다? 여기 컨택트가 누구예요? 파라미터.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받은 값 있잖아요. 그게 컨택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컨택트에서 이름을 꺼내서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입력받은 이름으로 여기 배열에 있는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바꿔야 될 게 더 있죠. 어떤 것들 더 바꿔야 돼요? 컨택트 어디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연락처에 전화번호를 바꾸겠다. setPhone. 무슨 값으로 바꾸겠다? 파라미터의 전화번호로 바꾸겠다. 컨택트에 배열의 인덱스 번째에 있는 녀석을 set 이메일을 하겠다. 이메일을 바꿔주겠다. 이메일은 뭘로 하겠다? 컨택트에 있는 get 이메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나를 하셔도 돼요. 하나를. 아마 우리가 회원관리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죠? 회원관리 프로그램 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아이디는 변경하지 않고 비밀번호만 변경을 했기 때문에 회원 정보의 어떤 인덱스에 있는
set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만 변경을 했죠. 그때 패스워드를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넣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름 따로, 전화번호 따로, 이메일 따로 전달받은 게 아니라 컨택트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컨택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이름을 알아내려면 getter 메서드를 써야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알아내려면 컨택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ter 메서드 get phone을 사용해야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get email이라고 하는 getter 메서드를 써야지만 그 이메일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입력한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력한 값들로 배열에 있는 값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컨택트 객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바꿔버리셔도 되는 거고요. getter나 setter 필요 없이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다른 객체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setter를 이용해서 하나씩 바꾸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 처리한 한 문장으로 끝내거나 이게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3개의 문장을 쓰시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어요. 코드가 전부. getter, setter 사용 방법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getter를 만든 목적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의 값을 리턴 받기 위한 거고요. setter를 만든 목적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의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 봤으니까 다 이용을 해본 거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메인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체 검색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전체 검색부터. 아직 리스트가 없어요. 그렇죠? 입력이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출력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추가부터 해볼게요. 자, 메인 메뉴에서 3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새 연락처 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오쌤 이렇게 할게요. 오쌤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입력했고요. 이메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을 했고요. 연락처 추가가 성공했대요. 자, 그러면 전체 검색을 했을 때 한 명까지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이 나와야 돼요. 이름은 오쌤이고 전화번호는 1111이고 이메일은 itv.co.kr이다. 뭐 이렇게. 자, 그럼 인덱스 검색을 했을 때, 자, 얘는 인덱스가 몇 번이에요? 지금 있는 거는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는 인덱스 0번이잖아요. 배열에서. 그럼 인덱스 검색을 했을 때 0번이면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되고요. 1번이나 2번이나 다른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는 null,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인덱스 검색이라는 걸 하고요. 검색할 인덱스를 0번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한 명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인덱스 검색을 하는데 1번이라고 했을 때에는 1번에는 연락처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2개 된 거, 정상적인 경우는 된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경우는 된 것 같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3번 추가. 자, 이번에는 뭐 홍길동 하고 입력을 할게요. 전화번호 입력을 했고요. 홍길동
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 하니까 연락처 추가 성공했대요. 자, 이제는 배열의 원소가 몇 개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냐면 2개가 있는 상태. 그럼 전체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연락처는 오쌤에 대한 연락처, 두 번째 연락처는 홍길동에 대한 연락처. 그리고 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인덱스 검색은 0번으로 검색을 하면 오쌤, 다시 한번 인덱스 검색 1번으로 검색하면 홍길동 이렇게 나와요. 인덱스로 검색을 하는데 0번이면 오쌤, 다시 인덱스 검색에서 검색할 인덱스 1번이면 홍길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검색, 인덱스 검색 다 되는 것 같고요. 추가도 되는 것 같고 수정만 해보죠. 자, 수정하기 위해서 4번. 자, 수정, 연락처 수정, 연락처 정보 수정이라고 하는 화면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인덱스가 0번하고 1번만 가능한 거예요. 2번은 안 돼요. 그죠? 일단 성공하는 경우부터 보죠.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수정을 할게요. 자, 이름을 홍길동 이렇게 바꿀게요. 전화번호는 1234 1234. 이메일은 홍길동 이번에는 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길동홍이라고 할까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정 실패했죠. 제가 인덱스 잘못 입력했어요. 홍길동은 인덱스 몇 번에 있어요? 홍길동은 인덱스 1번에 있죠. 근데 제가 인덱스 2번을 수정하라고 한 거예요. 0번에 오쌤 연락처가 있었고 1번에 홍길동 있었는데 저는 지금 2번 바꾸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가 나오는 게 맞아요. 실패라고 나오는 게 맞고 전체 검색했을 때 여기 홍길동 그대로 나와요. 그럼 다시 수정. 이번에는 수정할 인덱스가 이번엔 1번 홍길동 할게요. 뭐가 또 문제지? 네. 수정할 인덱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그죠. 수정이 됐는데 수정 실패라고 나오는 거군요.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그래요. 수정은 됐죠. 아까 한글로 홍길동인데 지금 영어로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화번호 바뀌어 있고 이메일도 바뀌어 있죠. 수정은 됐는데 수정 실패라고 뜨는 거예요. 지금 오류가. 네. 자, 그럼 일단은 종료하고 나갈게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일단은 여긴 메인입니다. 메인에서는 1번이면 성공이에요. 아니면 실패예요. 성공과 실패를 나눠서 출력하고 있어요. 그럼 메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어디가 문제일까요?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가보면 업데이트에서 리턴하는 값 보세요. 업데이트에서 리턴하는 값이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항상 0만 리턴하고 있죠. 연락처에 대한 정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떤 인덱스에 있는 연락처 정보들이 다른 값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절트는 그대로 0번을 유지한 채로 0번이 리턴되고 있죠. 성공했든 실패했든 무조건 0을 리턴하는 코드. 테스트를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났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성공했으면 리절트를 if문 안에다가 맞습니다. 1이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수로 요거 빠뜨렸어요. 수정 성공했다. 그럼 결과를 1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f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0번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제가 요 코드 빠뜨렸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큰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도요. 어떤 하나의 클래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완성해 놓은 다음에 다른 클래스를 만들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그 기능 하나씩 추가하고 또 다른 기능 추가하고 또 다른 기능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작은 기능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해 나가면서. 그래서 요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넣고 일단 지금 상태로는 배열이 비어 있을 거예요. 배열이 비어 있을 거고요. 일단 추가부터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전체 검색. 한 명 들어가 있죠. 한 명 들어가 있고 수정을 할 때 인덱스 0번이라고 수정하면 되겠죠. 4번 수정. 수정할 인덱스는 0번. 자, 이름 오쌤 이렇게 넣을게요. 전화번호 넣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뭐 이렇게 넣을까요? 자, 성공했대요. 자, 이제 드디어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군요. 성공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 검색해 보면 바뀐 내용이 나와요. 이제 필수적인 기능은 다 완성을 한 것 같아요. 0번 종료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좀 불편한 점은 이제 프로그램 종료할 때마다 그동안 만들었던 연락처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일에다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DB에다 저장하거나 그런 거는 차차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불편한 거는 뭐냐면 실행을 했을 때 사용자가 1, 2, 3, 4, 0 이외에 숫자는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괜찮아요. 얘는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디폴트에서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은데 0, 1, 2, 3, 4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문자를 입력해 버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A라고 하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예요. 전체 메뉴에서 메인 메뉴에서 1, 2, 3, 4, 0 중에서 하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자열을 입력해 버린 경우 잘못되는 경우 그러면 숫자로 변환할 수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게 발생해요. 그럼 이걸 고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고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외 처리, exception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쉬운 시간 갖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exception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예외 처리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버전 0.2까지 여러분들 완성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버전 0.3을 만들 수가 있고 0.4를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